이번 시간에도 과일 이렇게 먹으면 건강 해칩니다. 특별히 아보카도, 파파야는 이것과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예. 허버트 M. 쉘톤 박사님의 이렇게 먹어야 건강하다에서 음식물 배합법에 대한 지혜를 이제 과일식을 어떻게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뭐 드세요? 아침, 점심은 이 건강한 식사를 하시고 영양식으로 드시고 저녁에는 어떻게 드세요? 과일만으로 해독식을. 과일은 단당류이기 때문에 입에서 위에서 소화시킨 데 에너지를 안 쓰고 바로 장으로 가죠. 그래서 흡수되고. 자, 과일은 어떻게 하냐면 식사하고 디저트로 드시는 게 옳은 건지, 식사와 더불어서 같이 곁들여 드시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과일만 단독으로 드시는 게 좋은 건지 한번 볼까요? 과일에 산은 전분이나 단백질과 잘 혼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나겠죠. 과일에 있는 당분도 단백질과 전분과 혼합되지 않아요. 아보카도와 올리브유는 단백질과 잘 혼합하지 않아요. 자, 이거 헷갈리죠. 아보카도도 올리브도 이 과일 같기도 하고 지방도 많고, 그죠? 얘네들도 단백질과 잘 혼합되지 않아요. 자, 과일을 어떻게 먹는지 보세요. 과일은 입과 위에서 전혀 소화가 안 되고 그들이 필요한 약간의 소화를 할 수 있는 어디로 가진다? 곧장장으로 가져요. 그래서 과일은 단당류이기 때문에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안 쓰기 때문에 체력이 없고 약하면 약할수록 소화시키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그 에너지가 어디로 전환될까요? 치료하는 데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중환자면 중환자일수록 과일식을 하면 살은 좀 빠질 수 있으나 소화기가 다 살아나서 몸이 치료하는 에너지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위에서 많은 소화 시간이 필요한 다른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이런 것과 같이 먹으면 다른 음식이 소화되는 동안 위에 머무르면서 박테리아 분해가 일어나서 썩고 부패해요. 그래서 과일을 잘못 먹어서 병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과일은 식후에 드시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식사와 병행해서 드시려면 과일은 언제 드셔야 돼요? 식사하기 전에 먼저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하루에 3끼를 먹고 식간에는 아무것도, 심지어 사과 한 개라도 먹지 않는 것이 자, 보세요. 방종의 최대 한계점이 되어야 된다. 이해 잘 되세요? 그냥 이러면 될 텐데 심지어 식간에는 사과 한 개라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래도 될 텐데 방종의 최대 한계점이 되어야 된다. 먹지 말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3끼를 먹고 중간중간에 간식해라 말아라. 간식 주로 뭐로 하세요 보면? 땅콩 한 알, 사과, 귤 중간중간에 하시는데 여러분의 소화기 공장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소화기 공장에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 시켜요. 주인님 제발 저 좀 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간경화가 와요. 간이 너무 과로해요. 신장이 여과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간에는 땅콩 한 알도 사과 한 개도 특별히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땅콩 같은 이 견과류는 지방이기 때문에 소화시키는데 5시간 이상 걸리죠. 사과, 과일 같은 거는 단당류라 뭐 30분에서 1시간 안쪽이면 되지만, 그렇지만 식사하고 얼마 안 돼서 과일을 디저트로 드시면 다 부패되고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일 먹는 방법을 제대로 아셔야 되는데, 과일을 간식으로 먹는 것은 위가 먼저 먹은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연동운동을 하면서 주무르는 사이에 위에 넣게 되므로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따를까요? 그때부터 화학작용이 일어나요. 가스가 차고 부패가 일어나서 다 썩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게 내장으로 내려가면서 용종이 되고 선종이 되고 대장암이 되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주스로 녹즙이나 과즙으로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녹즙과 과즙 자체는 상당히 훌륭한 음식이지만 아주 나쁜 음식이기도 합니다. 잘못 먹으면. 자, 과일은, 채소는 갈아서 먹는 게 좋아요? 있는 그대로 드시는 게 더 좋을까요? 있는 그대로. 자, 보시면 간식으로 많은 과일 주스를 마시는 습관은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소화 불량을 초래해서 췌장암, 위암, 식도암이 오는 겁니다. 로버트 윌터 박사에 져서 정확한 건강과학, 요새 사이비 과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확한 건강과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스 마시는 게 유행이에요. 여기 지금 암 환자들 녹즙 마시러 많이들 가시죠. 밥 안 먹고 하루에 13잔의 녹즙을 드신다 그래요. 녹즙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 녹즙만 계속 드실 때는 한두 달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식사하시면서 그렇게 주스 형태로 드시는 거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녹즙은 살아있는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를 그대로 통째로 먹는 것과 녹즙으로 갈아서 먹으면 흰쌀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섬유질은 다 빼내고 액상만 드시니까 간하고 신장이 과부하가 와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셔야 돼요.
건강을 회복하려고 이 윌터 박사가 먼저 의학적으로 그리고 수치료를 통해서 노력한 결과 음식에 대한 식욕을 갖게는 되었는데 이 과즙하고 살아있는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니까 이제 소화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식욕은 가졌는데 위장에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레몬 매일 하루에 2개씩 짜서 드시는 분들 많아요. 예. 잘 기억하세요. 왜 위장에 염증이 생기는지. 아무리 먹어도 만족하지 않는 대식가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식사할 때 돌다 보면 와 대단하시다. 저렇게 드시면 저 같으면 하루 종일 일 못할 것 같아요. 졸려와서. 소화기가 하루 종일 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완전히 노동자가 하루 종일 그 아주 세게 일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드시면서 제가 지나다니면서 와 아이고 이러고 걱정이 될 때가 많아요. 저래가지고 이게 소화기가 살아날까 막 염려가 될 때가 많습니다. 자, 아무리 먹어도 만족하지 않은 대식가로 발전해. 갈증으로 인한 고통이 항상 심했지만 물을 싫어하였고 이 모든 만성질환자들의 공통점이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와서 물을 안 마시니까 신장이 여과를 못 시켜요. 그죠? 요관을 타고 자꾸 결석이 생겨. 그게 난소, 자궁, 질, 부속기 여성들은 남성들은 전립선으로 가. 그래서 염증이 생겨요. 이 생식기 쪽의 염증은 다 보면 신장에 문제가 있어요. 신장에서 여과를 못 시키니까 자꾸 결석이 생겨. 그리고 담석이 많이 생기고. 그죠? 가뜩이나 유산 수치가 높은 음식들을 먹는 것도 문제인데. 그래서요. 이 암 환자들의 공통점을 보면 주스도 뭡니까? 다 좋아하는데 국도 좋아하고 찌개도 좋아하는데 물을 싫어해요. 생물은 못 드시는 거야. 맛이 없대요. 그리고 담석이 많은 사람은 물을 먹으면 아파. 그래서 못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보다 과일이 훨씬 좋다는 것을 배운 후임으로 물하고 과일의 역할은 다르죠. 물론 과일의 주성분이 95% 이상이 수분이라고 할지라도 달라요. 엄연히. 그래서 이 윌터 박사가 맨날 시원한 주스를 마셨대요. 물을 안 마시고. 우리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뭐 때문에 병 걸렸는지 아셨죠? 유방암이 심각했잖아요. 자기 유방보다 가운데 아주 심각하게 돌출되어 있었는데 뭐 때문에 그랬어요?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유방암이 오는 거 지난번에 보셨죠? 프로락틴이 점점 증가하면서 유집 분비를 촉진시키는 프로락틴이 증가하면서 에스트로겐 수치가 올라가면서 유방암이 발병되는 거 보셨죠? 그래서 호르몬성 암이면 암일수록 세포의 탈수를 막아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물을 몇 컵 정도 드셔야 돼요? 8컵에서 12컵 이상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갈증을 채울 수 없어. 그러니까 세포에 탈수가 오니까 암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위에서 어떻게 돼요? 발효가 돼. 부패가 돼. 그래서 신경성 허기로 인한 열에 의한 만성질환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녹즙이나 과즙 드시는 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엄청난 대식가들이 많으세요. 예. 이런 경험은 윌터 박사로 해서 채식을 단념하고 육식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채식으로부터 전하는 윌터 박사를 구제했어요. 야, 이러면 채식이 나빠서 이분이 살아난 걸까요? 그러나 이것은 채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루 한 번만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소화기를 살렸어요. 수없이 간식을 하면서 이 과일 주스를 드셨기 때문에 병이 들린 거예요. 예, 그것도 엑기스로. 섬유질 다 파괴하고. 그래서 간식으로 과일 주스를 섭취를 금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지 채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 주스나 녹즙 어때요? 아주 좋은 음식일 수도 있지만 아주 좋지 않은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드신다면 언제 드셔야 될까요? 식사할 때 드셔야 될까요? 식사하기 전에. 예. 공복시. 그리고 가급적이면 통째로 드시는 게 더 좋다. 자, 보세요. 주스를 마시는 것만큼 좋은 식단도 없지만 이로써 건강이 상하기도 하고 이런 습관은 건강을 더 악화하도록 하기 때문에 주스는 좋은 식단도 되지만 나쁜 식단이기도 해요. 살아있는 이렇게 과일과 채소를 그대로 설탕이 가미되지 않은 거면 좋은 식단일 수도 있지만 소화기가 이렇게 과부하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식가가 되고 위장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스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최고로 훌륭한 음식이지만 이것이 나쁜 이유는 소화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먹기 때문에 나쁘다는 거예요. 녹즙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섬유질을 다 도려낸 거기 때문에 그냥 요거 밀키트에도 제가 그래서 왜 녹즙으로 안 만들었냐면 넘버 원에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를 통째로 갈아서 그대로 물에 타서 드시면 덜한데 이거를 섬유질에 기계에 넣어서 섬유질 다 빼내지 말고 통째로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통째로. 브로콜리 통째로. 예. 섬유질 다 녹즙 짜고 나면 어때요? 섬유질 이만큼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갈아서 간식으로 드시면 물론 담배 태우시는 분이 체질을 빨리 바꿔서 담배를 끊기 위해서 예, 그리고 몸에 중금속이 많은 분들이 빨리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과즙이나 녹즙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도 식사 중간중간 간식으로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올바로 먹으면 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독이 돼요. 예.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소화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배합을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녹색 채소, 요 잎사귀, 치커리나 이런 잎사귀 있어요. 치커리하고 견과류, 아몬드 슬라이스하고 배합 어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 거의 녹색 채소하고 견과류와의 이상적인 배합을 이루지만 여기에다가 오렌지도 들어갔나요? 어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건 가능하대요. 보니까. 같이 섭취될 수 있는데 이때 나오는 견과류, 아몬드, 캐슈넛, 뭐 브라질넛 같은 단백질 견과류는 괜찮은데 전분 견과류는 좋지 않대요. 전분 견과류는 뭔지 아시죠? 녹말이 많이 들어가 있는 코코넛, 밤 어때요? 밤 먹으면 전분이 많이 들어있죠. 도토리, 전분 많죠. 요런 견과류, 단백질 견과류와 전분 견과류는 틀려요. 그래서 캐슈넛, 브라질넛, 아몬드 같은 단백질 견과류는 채소와 배합해도 그리고 신과일과 배합해도 가능해요. 자, 신과일과 단과일도 또 아셔야 돼요. 단과일이 안 되고 신과일은 되는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달콤한 과일과 견과류는 맛있는 풍미가 다 어우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된대요, 안 된대요? 단과일과는 안 돼요. 신과일과는 되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뒤에. 자, 여기 이제 배합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우유보다 단백질을 더 많이 함유한 아보카도. 자, 아보카도는요, 칼슘도 우유보다 더 많고, 단백질도 우유보다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우유보다 단백질을 더 많이 함유한 아보카도는 다른 단백질과 같이 혼합해라 말라. 자, 아보카도는요, 생선이나 연어나 또는 달걀이나 땅콩이나 닭고기, 고기, 다른 단백질하고 아보카도하고 결합이 좋대요? 나쁜 배합이래요? 나쁜 배합이라는 거. 이거 첫 번째 기억하세요. 자, 지방이 풍부한 누구는 아보카도는 단백질도 많고 지방도 많은 아보카도는 다른 단백질 음식과는 배합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이 풍부한 그들은 역시 다른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다른 단백질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계란에다가 아보카도 슬라이스 넣고 토스트해서 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대요. 그렇게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아보카도는 아무리 식물성일지라도 단백질하고 결합하지 말아라. 잊지 마세요. 자, 그런데 산성과일과 혼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산성과일은 유기산이 많은 새콤한 과일과 먹을 때는 아보카도 배합이 괜찮아요. 신과일하고는. 그런데 맛이 단 과일과는 먹지 말아야 돼요. 좀 복잡하죠. 자, 잘 보세요. 지방이 많은 아보카도,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아보카도는 동물성 단백질과 결합 안 되고 신과일과는 돼요. 단과일과는 무화과나 바나나 같은 단과일과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이게 소화의 생리학이 좀 어려워요. 자, 산성과일과 혼합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단과일과 섭취할 때는 화학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 견과류와 혼합되어서도 된대요, 안 된대요? 단과일하고 견과류는 안 돼요. 신과일과는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걸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파파야를 좀 볼게요. 아보카도의 배합 그래서 이걸 한껏 다 찍어두세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활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파파야는 많은 분들이요 고기하고 같이 곁들여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파인애플 고기 젤 때 소고기 제거할 때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한다고 파인애플즙 내가지고 소고기 재워 드듯이 파파야하고 이 고기를 같이 결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한간에 파파야는 단백질의 소화를 돕는다는 논쟁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영양학회에도 파파야를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지혜로운 혼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파야에 단백질을 돕는 효소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어도 단백질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파야하고 단백질 배합 좋다 나쁘다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요 먹고 소화제 드시고 위암 환자들 이 제산제 때문에 생기는 거 아시죠? 특별히 제산제에는 알루미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산제가 뭔지 아시죠? 소화제입니다. 소화제. 예, 그냥 조금 많이 먹고 에이그 먹고 죽은 놈은 때깔도 곱다더라 하시면서 예, 아이고
예, 오늘 먹고 내일 죽자 이러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소화조의 사용은 건강을 추구하는 자의 소화력을 끊임없이 약화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망수 먹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얼추 내려갔다 싶으면 또 죽을 때까지 드신단 말이에요. 만약 소화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소화불량의 원인을 제거하고 나서 한 끼나 두 끼 굶으시면 돼요. 그리고 관장해내면. 근데 그걸 못 기다리시고 소화제 먹고 그 다음 끼니를 또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정체돼요. 계속 소화기가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만약 소화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소화불량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끼나 두 끼 정도 굶고, 예, 아니면 너무 출출하면 과일만 먹고 관장을 해서 원인을 다 제거하고 회복과 개선을 위해서 소화 조직에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감각 있는 치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감각을 이제 좀 키우셔야 돼요. 뭐 저는 소화 너무 잘 돼요. 위암 환자들, 췌장암 환자분들이 오시면 항상 그러세요. 저는요 쇠를 씹어 먹을 수 있을 만큼 소화가 잘 되는데 왜 위암에, 췌장암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감각을 모르세요. 무뎌 있으시단 말이에요. 보면 소화기는 다 병들어 있는데도 본인들은 그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다 이 암이란 진단을 받기까지 자각 증세가 있었던 분은 제가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말기가 됐을 때, 말기가 돼서 아신 분들이나 이렇게 어제 그저께 췌장암에서 다 전이 되신 분은 이게 통증이 와가지고 폐농을 치료하려고 2달 동안 약을 드시다가 이제 췌장암에서 싹 다 전이가 되셨는데, 대개의 분들은 보면 70, 80% 이상이 내가 위암이고 폐암인데도 말기가 됐어도 감각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우리 임장훈 사모님도 이 교직 생활을 오래 하셔서 선생님을 많이 하시면서 본인은 이제 분필가루를 먹어서 자기가 폐암에 걸렸다고 하시는데 보면은 전혀 자기는 자각 증세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폐암 말기거든요. 여러분의 몸의 감각이 살아나야 돼요. 소화기가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는 겁니다, 지금. 어려서부터 폭식에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요새 아이들 보면요, 3살, 4살 아이들이 밥을 먹기 전과 밥을 먹고 응가를 하고 난 다음에 몸무게가 2kg, 3kg가 차이가 나요.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저는 왜 밥 먹고 한번 변 보고 나면 2kg가 줄죠?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배합 기억하세요, 요거. 아보카도, 지방이 많은 이런 아보카도는 단백질하고 결합한다 하는 것이 좋다,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아보카도와 신과일의 배합은 좋다, 안 좋다. 단과일은 좋지 않다. 그러면 단과일과 견과류의 배합은 좋다? 좋지 않다. 그리고 파파야는 소화 효소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단백질과 결합하는 것이 좋다, 좋지 않다. 아셨죠? 그래서 사실은 그 남편 빨리 죽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까지 병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화의 생리학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이 가족들을 잘 케어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단과일과 신과일을 분리해서 먹는 것이 최선입니다. 근데 식사하고 나면 여러분들 다 어떠세요? 배도 가져와, 딸기도 가져와, 바나나도 가져와.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아내들이 이 발륨으로 이렇게 최면시켜서 그 남편 빨리 죽게 만드는 10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하버드 대학의 짐 메이어 박사가 남편 빨리 죽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에 하루에 달걀 후라이 2개씩 꼬박꼬박 먹이면 그리고 남편이 나갈 때 바가지 박박 긁으면 등등의. 자, 단과일과 신과일을 분리해서 먹는데, 자, 보면 데이츠, 제가 로푸드 할 때요, 쿠키를 만들 때 밀가루 안 넣고 노 버터, 노 밀가루, 노 글루텐 해서 빵 만들고 쿠키 만드는 거 이제 여러분 좀 배우셔야 돼요. 그때 제가 단맛을 뭘로 쓰냐면 설탕 안 쓰고 대추야자 써요. 데이츠. 그러면 굉장히 고급지고 굉장히 맛이 풍미가 좋습니다. 자, 그런데 힘드세요, 선생님? 졸려오셔서 그러시나? 대추야자 달아요, 셔요? 예, 무화과 답니까, 십니까? 바나나 예, 달죠. 자, 오렌지는 달까요, 실까요? 예, 그레이프루트, 자몽은요? 파인애플. 벌써 여기 침 나와. 자, 대추야자하고 오렌지 같이 드셔도 될까요? 바나나하고 파인애플 같이 드시면 될까요? 무화과하고 자몽 같이 드시면 될까요? 이 배합을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드시면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올바르지 못한 식사법 때문에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간암이 되고 췌장암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식사법을 잘못 막 그냥 온갖 짬뽕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골고루 음식이 뭐 한다? 사람 잡는다.
하셨죠. 이 짬뽕으로 드시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설탕, 꿀이나 단 것을 자몽과 같이 신 것과 곁들이시지 말라는 거예요. 예,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자, 그러면 가장 좋은 건 과일 식사는 저녁에 하도록. 그리고 과일에 토마토에다가 설탕 뿌려서 드시는 분들 있으시대요.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일은 한 끼니에 가급적이면 식사와 같이 말고 드시지 마시고 단독으로 드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배합을 섞어야 되는 경우라면 이런 식으로 배합하시라는 거예요. 자, 오렌지, 자몽, 포도. 예, 신 거는 신 것끼리. 그런데 헷갈려요. 포도는 시기도 하고 달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요 배합을 좀 보세요. 복숭아, 살구, 무화과 거의 같은 과들이죠. 망고, 체리, 살구 같은 과. 오렌지, 파인애플, 포도 다 새콤. 체리, 살구, 자두. 요런 배합들은 된다는 거예요. 단 것과 신 것이 같은 계열로 있을 때는 섞어 드셔도 크게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좋은 건 단독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한 끼니에 사과를 드셨다, 다른 끼니에 배 드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저녁에는 사과를 드셨다. 사과하고 딸기하고 뭐 이것도 먹고 싶어 하면 단 것끼리 드시고 신 것끼리 드시면 그나마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몽, 사과, 오렌지처럼 새콤한 애들끼리, 산이 많은 애들. 자, 바나나, 배, 포도처럼 단 것끼리, 사과, 포도, 자몽처럼 신 것끼리, 바나나, 감, 대추 다 단 것끼리, 망고, 체리, 살구, 사과, 포도, 대추, 파파야, 감, 배, 바나나, 배, 무화과 단 것끼리. 자, 단 것과 신 것은 썩지 않는 것이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산성증을 빨리 알칼리화 시킬 수 있다는 거. 요렇게 드시면 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는 데는 반드시 인체 생리학에 대한 연구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간단하게 단 것과 신 것 썩지 않는다. 모르면 한 끼니 한 가지. 예. 그리고 식사와 병합하실 때는 식사와 같이 드신다? 먼저 드신다.